아우 정말 저는 굉장히 좀 대통령의 행보가 불안해요. 네, 종잡을 수가 없어서 석유개발권도 그렇고요. 지난 1, 2주간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좀 사기를 심하게 보면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유국이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기를 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제 기대를 좀 많이 부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력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저는 뭐 사실이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니까요. 근데 한 방향은 산유국의 꿈을 부풀려서 국민들을 잠시나마 기대를 갖게 만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도 사실 남북 평화는 아니었지만 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이래버리면서 뭔가 제가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논란거리의 급발진,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런 성격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정책 발표나 국정 운영의 기조는 다 급발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 발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한 15분도 안 걸렸죠. 심지어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일정을 살짝 뒤로 미루고 갑자기 브리핑룸에 와서 대통령이 직접 15, 20분간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정말 뜬금없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이었다고 보고요. 쿵 하고 퇴장해서 질문도 안 받고 그냥 우리나라에 석유가스 있습니다라고 던져놓고, 자 이제 우리 심리적 산유국입니다라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급발진하는지를 일단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오물풍선이 날라왔잖아요. 날라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을 좀 진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오물풍선을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전 정부에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버려요. 9.19 군사합의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남북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점들을 합의했는가, DMZ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가지는가, 군사도발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남북 공통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 최대의 안전핀이라고 볼 수 있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버리면서 오물풍선, 이게 죄송합니다, 오물풍선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학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까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국방부의 인식을 제가 가져와서 표현을 하자면, 이 작은 미사일도 아닌, 핵미사일도 아닌, ICBM도 아닌, 방사포도 아닌 이 도발을 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도 저는 급발진이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안전핀을 대통령이 이거를 폐기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북 간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린 거죠. 그것만 폐기하지 않았다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간의 대립으로 그저 인식할 수 있었던 이 국면을 엄청난 국지전 도발이나 이런 도발 가능성을 오히려 열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치졸하고 더럽고 유치한 이 도발을 대려 대통령이 정색하면서, 야 대북 확성기 재개해버려, 9.19 군사합의 폐기해버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부의 합의, 국가 간의 합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급발진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있지? 무모한 도발이자 도박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그 대통령이 급발진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정말 좌충우돌 하시는 이 행보를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좀 괜찮은가? 제가 이제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대통령의 멘탈 헬스를 제가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락가락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영수회담하면서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골프 치자고 하진 않나. 에? 그리고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거의 약 1년 10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하더니만 뜬금없는 얘기만 다 짓거려 놓고 그 다음에 기자들 불러서 갑자기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또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판단들 내지는 특검법이 거부된다든지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기자들과 소통을 안 해버려요. 아니 매번 이런 자리를 만들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매번 마련하겠다고 하는 분이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놓고 갑자기 또 묵묵부답 되어버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또 뜬금없이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더니 참모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막아버리고 대통령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계속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서도 그렇고 이전 합의를 외교적 합의를 뒤엎는 것도 그렇고 언론을 상대로 한 기조도 그렇고 모든 방향이 좌충우돌 급발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김치찌개 먹을래? 계란말이도 해놨어 라고 오늘 점심 메뉴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딱 하고 점심 먹을 때 갔더니 배달민족으로 족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까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해놨다며 했더니 내가 언제? 나 족발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좀 무섭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뭐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아니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대통령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5세 입학 학제 개편 문제도 있었고 3대 개혁 과제 추진한다고 하더니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뭐 모든 개혁 문제들 이런 개혁 과제들 그리고 뭐 해외 직구 관련해서도 굉장히 혼란이 컸고 뭐 운전면허를 그 고령 운전자들에게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핸디캡을 걸거나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도 정책 혼선이 벌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이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안에 대한 거는 의정 갈등 정도만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나를 발표하면 주워 담기 바쁘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민의를 받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적 개편, 인적 쇄신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두 달 지났죠? 총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예 장관 쪽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가부 장관 공석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시작하면서 3대 개혁 과제를 얘기했던 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지금 뭐랄까 대통령이 되게 조급함과 어떤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이번에 해외 순방 여사님 손잡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모든 의지를 잃었다. 국정 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가 오대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만 대충 수습해보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지지도가 낮아지면 뭘 발표했다가 수습하고 또 지지도가 낮아지면 잠깐의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는 땜질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죠. 이거를 던져놓고 또 누군가가 참모들이 수습을 하고 부처에서 수습을 하고 오늘만 대충 수습해보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중이어서 회식을 가게 되면 사람이 정신줄을 놓게 되잖아요. 갑자기 막 안 먹던 음식이 앞에 놓여있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져서 그럼 거기서 내가 잠시 다이어트인 걸 잊고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폭식을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후회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후회하면서 아 몰라 이제부터 수습하지 뭐 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 이거를 24시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과 우리 대통령실은 일단 오늘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이 터졌어? 야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지 뭐. 야 오늘부터 수습하면 돼. 괜찮아. 야 이거 수습하는 방법 저기 누구 좀 불러봐. 불러가지고 조언을 들어. 수습을 해. 그럼 또 논란이 돼. 언론에선 또 그걸 또 다뤄. 근데 생각해보면 2주 전에 다뤘던 문제 또 잊어버렸어. A 문제를 B로 맞고 B 문제를 C로 맞고 C 문제를 D로 맞고 이슈 회전문. 그래서 우리 히읗 이응님 말씀처럼 너무 충동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도 합니다. 20% 박스권 안에 갇혀서 오랜 기간 이렇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리지 못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미 역대급이고 집권 3년차 상황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 보수는 분열할 것이고 이미 국회에 있는 찐윤이라고 부르는 신윤을 제외한 집권 3년차의 대통령 권력의 부스러기를 그저 좀 쪼아 먹어보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가진 찐윤과 신윤들은 그 남아있는 대통령 권력을 뜯어먹기 위해 어떻게든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 이 권력의 속성은 미래 권력으로 꽂혀가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 권력 암투는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권력이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권 3년차의 윤석열 정부는 여의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많은 권력 누수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또 야당이 받아먹겠죠? 그리고 국회는 재편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법야권 192석이 절대 권력이지만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특검법을 발의하기 때문에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이 견고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정 이슈를 제외한 여타 특검법들은 하나하나 균열이 생겨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빠를 수 있어도 차기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각을 세우거나 일부 균열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고 있지만 그 균열이 점점 더 커짐과 동시에 현재 권력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이미 공직사회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대형 국가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대부분 정무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해야 될 정도면 공무원들의 공직사회가 이미 굳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은 특히 여당은 여당대로 굴러가지 않겠죠. 여당은 이제 지선을 봐야 되고 차기 권력의 줄을 대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너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권력이 무너진다고요. 대통령 권력으로 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 권력으로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해서 국민에게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무엇을 팔 것이냐. 이번에 유권자를 상대로 대통령을 팔아본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나요? 그래도 잘했다? 없어요.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얼굴로 선거를 치렀고 2조 심판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망했잖아요. 윤석열로 비즈니스를 한 적도 없어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집권 전반기 치러진 총선에서 대통령 얼굴을 걸지 않고 선거를 치른 집권 여당도 처음이었지만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재의 권력을 수단 삼아 표파리를 하지 않은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2조 심판을 걸었다고요. 진짜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2년차 정부에 대해서 중간 성격 평가가 짙은 총선을 두고 갑자기 야당 심판을 하자고 내걸었다고요. 그러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했죠. 근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여기에서 또 이재명을 때려요? 이게 장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전당대회니까 장사가 되겠죠.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또 야당 심판이 되겠습니까? 전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고요. 차기 지도부가 집권 여당으로서 유능하다라는, 수권 정당으로서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지방선거에선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방선거와 총선은 성격이 또 다르죠. 실제 행정, 지방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선이 총선의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 지선이 대통령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 지선이 차기 지도부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무능한 지도부가 또 들어와서 친윤 노래를 부르는 순간 대통령 권력도 망하지만 여당 권력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그만큼 국민의힘에겐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할까요? 잘 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지금 국민의힘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근데 아마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을 가지려고 하겠죠. 허니문 기간도 아주 짧겠지만 이미 틀어진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봉합이 되겠습니까? 봉합도 안 될 거고요. 봉합이 된다 한들 결론적으론 손절 타이밍이 올 것이고, 손절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대통령 권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탈당, 또 대통령 그 권력을 남은 집권 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발버둥을 쳐댈 건데, 그 발버둥을 쳐가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0분 떠든 이 내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어떤 정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민생이 있나요? 여기에 외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3년 동안 민생이라는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치를 봐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치의 복원, 민생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민생과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늘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 정의가 바로 서야, 그것이 바로 서야 이걸 매듭을 지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죠. 게다가 동해석유 가스 개발이나 고속도로 게이트나 이런 것들도 다 민생이에요.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는 과히 들어가는 세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예? 정부가 호주머니에서 뭘 갖다 빼서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바로 민생입니다. 그걸 바로 세우고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여야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못한다면, 행정부가 못하면, 입법부가 그거 견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해서 민생의 회복이 더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자꾸 무슨 언론에서 정쟁하지 말자, 또 싸우는 여야, 거대 뭐 야당이 독식을 했네 마네를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빨리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라 라고 여당부터 국회에 들어오라고 주문을 하는 게 순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어제 안 그래도 주제로 다뤘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번 순방은 저는 국민 기만이자 위선이라고 봅니다. 조롱, 위조, 위선과 조롱, 위조였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에코백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서는 뭐 또 다른 가방을 썼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곧 들어오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라고도 보지만 어떠한 특정인, 특히 대통령의 아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끊임없이 의문과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권익위의 발표로도 뭐 참 많은 분노와 짜증을 유발케 했지만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행동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저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에 해외 순방을 나가신 게 특히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유심히 지켜볼 텐데, 모든 국민들이 에코백을 들고 출국하면서 해당 당일에는 결론적으로 권익위가 면죄부를 주고 나가서는 또 다른 가방을 쓰시면서 뭔가 좀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가식적이다, 이런 인식인데, 저는
아니 뭐 가방도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리고 뭐 성형과 관련된 과도한 그런 조롱도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형과는 또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실제 받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과 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그것을 다룰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 이 외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공적 수행원의 자격으로 공적 인물로서 또 여사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 외교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되잖아요. 김건희 개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뒷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권익위의 결정은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에코백이라는 것을 계속 쓰실 거면 계속 들고 다니시든가, 디올백을 받았을 때의 그 수행원들, 행정관이라고 하죠. 그 행정관들을 이번에 동반하지 않던가, 더 앞서서는 고위직 인사를 하지 말든가, 수사 방해 행위를 하지 말든가, 그리고 기자회견 열어서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하지 말든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해답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지켜봤을 때 저는 이번 해외 순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국민들의 불쾌감만 높여줬던 순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뭐 물론 정해진 일정이고 국빈 방문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좀 설명할 건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됐다. 아직까지 왜 두문불출했는지 몰라요. 김건희 여사 본인이 말한 적도 없어요. 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참모들이나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을 보면 아주 당당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됐던 행위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순서상 맞는 일입니까? 즉 정리하자면, 공식 활동을 할 거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나서서 디올백에 대한 설명을 하시든가, 그리고 검찰 수사나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설명을 좀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격식 차리지 않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와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좀 밝혀주든가,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뭉개고 덮고 분리하면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국내 수사기관이, 국내 국가기관이 일을 그럼 좀 잘하든지요. 권익위에서는 무혐의래. 종결 처리해버리고 대통령에 대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뭐 개 뻘소리나 하고 앉았고, 최재형이 미국인이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지 않나. 죄송한데 제 방송에선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게 나랍니까? 특히 국민권익위의 결론 하나만으로도 저는 우리나라가 이미 후진국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해외 토픽을 봤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토픽감이 됐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는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이미 뭐 전세계 웃음거리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예, 한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술 먹고 검찰청 바닥에 똥을 싸 제끼질 않나, 최재형을 미국인이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질 않나.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